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CJB 청주방송 등 충북 지역 방송 3사와 지역 일간지 3곳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은 민주당 이강일 후보의 지지도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당구의 중도층 표심이 민주당에 쏠린 영향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용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상당구 주민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50%, 국민의힘 서승우 30%, 녹색정의당 송상호 2%, 무소속 우근원 2%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정우택 의원의 공천 취소로 청주 상당구에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이강일 후보가 20대와 30대, 40대, 50대에서 앞섰고 서승우 후보는 60대와 70대에서 지지가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 조사에서 중도층은 이강일 후보를 서승우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33%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의 순이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서원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 38%,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41% 지지도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광희 후보 37%, 김진모 후보 39%로 역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연령대별 후보 지지도는 이광희 후보가 50대에서 5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도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김진모 후보는 60대에서 가장 높은 68%, 70세 이상에서도 61%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념 성향에 따른 답변에서는 이광희 후보는 진보에서 65%, 김진모 후보는 보수에서 74%의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서원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국민의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3%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JB 청주방송을 비롯해 방송 3사와 지역신문 3곳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상당구와 서원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네, 다음은 청주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를 오차 범위 밖인 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덕구 여론조사에는 진보당 이명주 후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끝난 후인 오늘 예비 후보를 사퇴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흥덕 선거 구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설문에 48%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혀 33%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는 3%, 진보당 이명주 후보는 2%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부동층은 12%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60대와 70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53%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를, 27%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42%를 기록하며 33%인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를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청주 흥덕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와 33%를 기록하며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미래가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로 같았습니다.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1%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음은 청주 청원 선거구의 표심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청원구의 민심, 이번엔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청원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42%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 39%는 김수민 후보를, 38%는 송재봉 후보를 택해 1%포인트 차 초접전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송재봉 후보는 20대와 40대의 지지율이 높았고, 김수민 후보는 60대, 70대 이상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른 후보 지지도에서 중도층의 49%는 송재봉 후보를 지지했고,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답한 사람 가운데 43%는 김수민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물음엔 국민의 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없다와 모르겠다 등의 유보적 응답은 1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JB 청주방송을 비롯해 방송 3사와 지역신문 3곳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흥덕구와 청원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무효를 의결하고 서승우 전 행정부지사의 청주 상당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 후보는 정의원뿐 아니라 반발이 심한 윤갑근 전 위원장 측 지지자들에게도 원팀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정우택 의원의 공천 무효를 의결하는 한편 정 의원을 포함해 공천이 무효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재입당이나 복당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청주 상당 후보로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전략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청주 청원 경선에서 김수민 전 의원에게 패했던 서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상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 마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 후보는 정 의원과 경선 탈락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을 향해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윤갑근 전 위원장님, 그리고 시도 의원들께서 저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의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 4명은 뉴 드림팀을 선언하며 총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청주권 4개 지역구 모두 새 인물로 후보가 바뀐 상황에서 이들 후보들은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등 다른 예비 후보들의 지지를 약속받았다며 여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노영민 선배님께서도 이미 메시지를 다 던지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핵심 포스트들한테 가서 도와라.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오는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함께 여야 중 누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지도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22대 총선 충주 선거구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경욱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후보가 진보당 김종현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로써 김경욱 후보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21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청주 흥덕 선거구에 출마했던 진보당 이명주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지난주 사직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2%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체 234명으로 그중 80% 188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155명 정도가 사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수회 비대위 측은 사직서 제출 시기의 경우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 처리를 하는 시점으로 잠정하고 향후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군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투명 페트병 수거량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소이면의 이주용 이장은 매달 주민들의 폐 건전지를 모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폐 건전지 10개를 내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에 또 재활용하고 또 마을도 깨끗해지고 이제 그런 게 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거를 갖다 드리면. 음성군 금왕읍에서 봉사단을 운영하는 김정숙 씨는 우유팩 정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휴지 등으로 바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라는 후손들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바람을 해서 이거를 한 2015년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새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 건전지와 우유팩 수거량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 음성군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화폐 지급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유팩은 킬로그램당 100원, 투명 페트병은 한 개당 10원으로 책정했는데 장려금 도입 방식 후 회수된 재활용 가능 자원은 한 달 새 2배가량 늘었고 특히 투명 페트병의 경우 지난달 수거량은 1,600여 개로 한 달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음성군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급 액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투명 페트병 한 가지 항목에서만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종이팩이라던가 건전지 쪽 아니면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운영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가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공동 제출키로 하자 교원대 총동문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대 총동문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총장이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 없이 글로컬 대학 신청을 주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신청서 제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동문회는 현 총장은 조용히 퇴임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의사결정은 차기 총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AI와 디지털,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6대 분야 18개 전략, 80개 사업에 9,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2027년까지 디지털 혁신 기업 3,500곳, 디지털 전환 종사자 5만 명 육성, 디지털 전환 매출액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안전도시와 복지보건, 산업경제, 업무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기업 최고 경영자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 진입장벽 완화, 클라우드 기반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CJB 청주방송 28기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청주시 산남동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와 재무제표 승인에 이어 임기가 만료된 금성개발 석명용 이사 등 6명의 이사진 재선임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유재풍 변호사 등 사회이사 2명도 재선임했습니다. 이두영 CJB 이사회 의장은 갈수록 어려운 방송 환경이지만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과 함께하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9억 7천여만 원을 학생 복지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사랑카드는 도교육청이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카드 사용 금액의 0.6에서 1%를 학생 복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올해 조성한 적립금은 난치병 학생 지원 등 학생 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청주시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는 가운데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가 입점하려는 곳이 신흥고와 책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역에 10여 개 학교가 있다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카지노 입점이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카지노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업종이 아니라며 다만 시청에서 건축허가 변경 과정에서 시교육지원청으로 의견을 구해올 때 반대 의견을 낸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CJB 뉴스에서 충북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사람을 잘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과 도민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후보가 누구인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